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해식입니다. 오후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는 전자권 조기 전환에 합의했고 9.19 남북 군사 합의서는 오늘부터 이행된다. 다시 하겠습니다. 한미는 전자권 조기 전환에 합의했고 9.19 남북 군사 합의서는 오늘부터 이행됩니다. 보수 야당은 이제 평화 불감증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 워싱턴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를 공동 주재했습니다. 두 국방장관은 19개 항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 전환에 협력하기로 한 사항이 단연 눈길을 끕니다. 이는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실천에 옮긴 것으로 빈틈없는 한미 공조의 구체적 실증이라 할 만합니다. 두 국방장관은 전자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평가를 앞당기고 전자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군 사성장군이 맡고 부사령관은 미군 사성장군이 맡는 한국군 주도의 자주적 연합 방위체제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자권 전환에 따른 미군 철수 우려를 불식시켰고 미군은 타국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이른바 퍼싱 원칙도 기우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함으로써 남북 군사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저간의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남북은 군사 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 완충구역에서 호사격과 기동훈련, 정찰 비행 등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고 바로 오늘부터 이행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남북미의 공동노력을 끊임없는 의심과 방해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온 보수 야당은 이제야말로 평화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장 조명균 장관 해임 건의안부터 철회하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나서 한미 간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전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에 힘을 보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자치분권 관련 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 부족한 재정분권의 강화를 위해 2% 채우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난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지방의 자치 재정권을 키우기 위해 국세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환영 성명이 줄을 잇고 있고 시민단체도 우려보다는 기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조례 발안제의 도입은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지방자치법상의 우리나라 자치는 그동안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의 도입으로 주민자치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매우 미흡했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주민 누구나 조례를 의회에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치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 입법권입니다. 모든 자치권이 자치 입법을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 입법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라 할 만합니다. 자치 재정권의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방 소비세를 현행 11%에서 내년에 15%, 2020년까지 21%로 올림으로써 국세 지방세 비율을 7.4대 2.6으로 개선하고 2022년까지는 7대3을 실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2%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재정분권이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핵심인데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은 전 정부 때부터 줄곧 약속해왔던 것이고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실천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부처 간의 협의를 마치고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안을 동시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실천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지자체 자주재원의 확충은 해당 지자체의 조정교부금 소요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다음 단계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더욱이 증세를 전제로 하지 않는 동일한 세수 여건에서 지방의 재원을 늘려주는 방식이므로 지방정부도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간의 재정의 상대적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방재정 조정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배분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수도권 대도시를 대상으로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노력만으로 충분한지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부가가치세 국세분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분을 보전하는 방식도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국세의 20.27%로 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만 해도 새로운 예산 증대를 수반합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했습니다. 우선 교육부 및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방의 교육자치를 위한 재원 배분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 부족분을 채우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